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쌤튜브 여름방학 특강 서양음악사 바로크 시대를 맡은 인천해안과학고등학교 음악교사 공다은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흐와 핸델의 평행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음악사 하면 여러 시대가 있죠. 그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음악사는 크게 네 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크 시대, 고전파 시대, 낭만파 시대, 국민악파 시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 이번 여름방학에는 바로크 시대와 고전파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겨울방학에는 낭만파 시대와 국민악파 시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크 음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크 음악은 1600년에서부터 1750년까지 약 150년간 유행했던 음악 양식을 바로크 음악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크 원어는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의 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죠? 뭔가 완성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음악이 바로크 음악이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전성기가 지난 16세기 말부터 17세기까지 유럽 건축 미술의 한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작곡가인 바흐와 핸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정색 옷을 입은 이분이 바흐이고요. 옆에 갈색 옷을 입으신 분이 핸델입니다. 자, 두 분 다 하얀색 이렇게 가발을 쓰고 계시죠?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이렇게 쓰는 것들이 필요했었는데요. 이것이 흰색 가발이었다고 합니다. 자,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바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흐는 1685년에 태어나서 1750년에 돌아가셨고요. 독일의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렸고요. 대위법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곡은 평균율, 클라비어, 피아노 곡집이 있고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골든베르크 협주곡, 마테 순환곡, 토카타와 푸가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음악사에서 소중한 악곡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단연 평균율, 피아노 곡집을 고를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 자료가 모두 다 사라져도 평균율 피아노 곡집만 살아있다면 음악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피아노 곡집이 평균율 피아노 곡집입니다. 자, 그러면 핸델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델은 1685년에 태어나서 1759년에 돌아가셨고요. 원래는 독일의 작곡가였지만 후에 영국으로 귀화를 해서 영국 작곡가로 이렇게 생을 마지막을 맞이했던 분이 핸델입니다.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렸었고요. 대표적인 악곡으로는 왕궁의 불꽃놀이, 수상음악 모음곡, 오라토리오 메시아, 오페라 리날도 등 이런 유명한 곡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페라의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라는 악곡은 영화나 드라마, CF 음악에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곡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흐와 핸델의 평행 이론 첫 번째. 자, 바흐와 핸델이 비슷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흐와 핸델은 같은 해에 같은 나라에 태어나게 되죠. 자, 바흐와 핸델은 1675년 같은 해에 독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독일에서도 북쪽에 있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바흐는 아이젠하흐라고 하는 비교적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핸델은 할레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바흐는 음악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핸델은 아버지께서 핸델이 법 쪽에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핸델은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알고 음악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몰랐던 사실이 하나 더 있다면 바흐는 살아있을 때 유명했던 작곡가가 아닙니다. 바흐는 죽고 나서 유명해진 작곡가입니다. 바흐가 죽고 난 후 80년 후에 멘델스존이 고기를 사 먹었는데 정육점에서 포장해 준 포장지가 바흐의 악보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바흐가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작곡가인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 당시에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냥 쓸모없는 이런 종이가 있어서 정육점 주인은 고기를 싸는데 포장지로 사용했던 거죠. 하지만 음악을 볼 줄 알았던 멘델스존은 그 종이를 보자마자 이게 엄청난 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멘델스존이 바흐의 모든 악보들을 다 수집해 내서 이렇게 훌륭한 곡이 있었구나 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바흐의 음악을 보여주게 되었죠. 자, 고기를 싸고 있었던 그 악곡이 바로 마태 순환곡이라는 곡입니다. 바흐는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반주를 했었던 오르간 연주자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필요했던 예배 음악들을 만들어 냈었죠. 그때 작곡했던 곡이 마태 순환곡입니다. 우리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러는 곡이고요.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 마음을 당신께 바치리니 나의 구원이여 내 마음속에 임하소서. 오, 주 예수여, 당신이 당하시는 것은 제가 저지른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악곡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흐의 곡을 들어봤으니까 핸델의 곡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핸델의 곡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어, 핸델의 할렐루야라는 악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악곡이시죠? 네. 자, 그러면 바흐와 핸델의 평행 이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바흐와 핸델은 둘 다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병을 앓았는데요. 그 병은 바로 백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안과 의사 존 테일러라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수술을 받았어요. 바흐는 1750년에 수술을 받았고 핸델은 1751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의술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후에 바흐와 핸델 둘 다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바흐와 핸델이 같은 나라에 태어났고 같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죠. 바흐는 두 번의 결혼을 통해서 20명의 아이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작곡을 하고 열심히 연주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핸델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말년에는 사업의 실패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요?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지 바흐와 핸델의 인생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책자를 통해서 공부해 보면서 어떤 인생을 살지 본인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흐와 핸델이 결혼해서 음악을 낳았다고? 아이들이 종종 저에게 음악 시간에 선생님,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고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면 핸델은 여잔가요? 바흐와 핸델이 결혼해서 음악을 낳았나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바흐는 왜 음악의 아버지인가? 저는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바흐의 음악이 약간 남성적이라서 음악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핸델이 왜 음악의 어머니인가 물었을 때 핸델이 선율이 굉장히 화려하고 여성적이어서 핸델의 음악의 어머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 다 맞다고는 볼 수 없고요. 핸델과 바흐의 악보를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었던 일본의 출판사에서 어 책이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홍보의 전략으로 음악가 앞에 이렇게 별명들을 붙였었어요. 그래서 바흐가 음악에서 굉장히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의 아버지라고 했고요. 같은 시대에 살았었고 비슷한 연령대였던 핸델은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일본 출판사에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크 음악의 특징을 짧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크 음악은 절대 왕권의 시대로 음악의 중심이 교회에서 궁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옆에 보이는 건축 양식처럼요, 건축 미술 음악에서 장식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었던 마태순환곡이나 할렐루야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웅장함과 화려함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크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크의 음악적인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장조와 단조라는 조성이 확립되었고요. 여러 성부의 주제가락이 나타나는 다성음악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다성음악이 완성되면서 화성의 음악이라는 것이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등의 극음악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였죠. 자, 우리 긴긴 여름방학,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에게 추천 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 클래식을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서 영화 속에 나타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해보고 클래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나는 책은 좀 지루한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만화책을 추천드립니다.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라는 책인데요. 천년의 감동이 담긴 서양음악사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클래식 영화도 감상하시고 그리고 만화책을 통해서 서양음악 여행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서양음악사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방학 되세요.